1997년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프리우스를 양산한 토요타. 그러나 순수 전기차 투입은 경쟁사보다 다소 늦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대체 이 거대 기업 토요타가 이렇게 늦는 이유, 속내가 무엇일까요? 전기차가 해결해야 할 핵심 숙제, 단연 배터리인데요. 넉넉한 주행거리 확보를 위해서 대용량 배터리를 얹게 되면 결국 차의 무게가 올라가 전비가 떨어지게 되는데, 대형 화물차가 BEV로 빠르게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중국 CATL 같은 배터리 업체에서 사다 오는 방식은 최적화와 원가 절감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에 기대지 않으면 차값 부담이 정말 만만치 않은데요.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차값을 수백만 원 인상하기도 했죠. 토요타는 이게 싫은 겁니다. 배터리의 핵심 재료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차값이 성게알 시가처럼 들쑥날쑥하게 되는데, 토요타는 이걸 잡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납품받는 부품의 영역이 아니라 아예 신차 개발 과정에서부터 해당 차종에 맞는 배터리를 개발하고 자체 생산해서 전기차의 원가를 지금보다 50%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 반값 전기차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연간 1000만 대씩 차를 파는 토요타, 대체 언제 전기차 전선에 뛰어들까요? 물밑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핵심은 배터리 품질 향상에 있습니다. 토요타는 배터리를 하나의 전기차 재료가 아니라 통합형 제품으로 간주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배터리를 만들 때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자 하는데요. 가령 배터리의 5가지 필수 기능인 안전, 장수명, 고품질, 저렴한 가격, 고성능 간의 균형을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즉, 토요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도 정통 제조사로서 주도권을 강하게 움켜쥘 계획입니다. 최근 토요타가 공개한 첫 번째 전기차 bZ4X를 보면은 토요타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TNGA를 바탕으로 71.4kW씩 배터리를 얹었는데요.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약 450km. 가장 눈에 띄는 건 내구성입니다. 토요타는 이 bZ4X의 배터리가 10년을 사용해도 성능 최대치가 신품하고 비교해서 90% 이상을 유지한다고 설명합니다. 요즘 잘 팔리는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넉넉한 SUV의 차체, 그리고 400km 넘는 주행거리, 마지막으로 배터리, 내구성까지 확보했습니다. 토요타는 오는 2030년까지 1.5조엔을 투자해서 연간 200GWh의 배터리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200GWh의 용량은 한 번 충전으로 400km 달릴 수 있는 전기차를 300만 대까지 만들 수 있는 용량인데요. 우선 토요타는 2025년까지 10개의 생산 라인을 신설하고 2030년까지는 라인을 70개까지 증설할 계획입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2026년에서 2030년까지의 증설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는 점인데요. 즉, 토요타는 2020년대 후반 급격하게 증가할 전기차 시장을 대비해서 자체 생산 규모를 키우고 전기차 만들 체력부터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대선 출마하지 않고 지지 기반부터 확실히 닦은 다음에 차기 대선 노린다는 뜻입니다. 토요타의 체력 확보에 힘을 실는 결과가 있는데요. 자동차 업계가 코로나19로 휘청거릴 때 토요타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참고로 이 미국 시장은 1931년 이후로 GM이 한 번도 판매 1위 자리를 뺏긴 적 없는 그런 시장인데요. 지난해 GM은 판매가 13% 줄었고 반면에 토요타는 10% 올랐습니다. 글로벌 판매량은 4.7% 오른 951만 대를 기록했고요. 특히 해외 판매량은 2020년과 비교해서 7.5%나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전례 없는 위기 속에 실적을 내고 있는 토요타가 전기차 체력 확보에 올인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무섭게 다가오는데요. 자력으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동차 업계는 향후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는 제조사가 미래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움켜쥔다고 보고 있는데요. 폭스바겐과 닛산,
중국 CATL, 삼성 SDI 등이 2020년대 후반 상용화를 목표로 도전장을 낸 상태입니다. 참고로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그리고 액체 상태의 전해질로 구성이 되는데요. 반면에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가 아니라 고체 상태의 전해질을 쓰는 게 특징입니다. 온도 변화로 인한 배터리 팽창 등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비교해서 전고체 배터리는 구조적으로 단단하고 안정적입니다. 또한 부품수가 적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꿈의 배터리라고 부릅니다. 토요타는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 특허만 1000개 이상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상용화가 만만치 않습니다. 몇몇 업체들이 2020년대 후반 상용화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기를 예상할 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토요타는 우선 전고체 배터리를 하이브리드 차에 얹어서 예습 과정을 거칠 계획인데요. 하이브리드용 배터리의 용량은 1.5kWh 내외로 전기차보다 수십 배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참고로 가전제품 시장에서도 전고체 배터리를 얹은 제품이 조만간 시장에 등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타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바이폴라형 니켈 수소 배터리를 소형 하이브리드 차인 아쿠아에 적용해서 출시를 했는데요. 이 바이폴라는 쌍극을 뜻하는데 기존 배터리와 달리 셀과 셀 사이를 커넥터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맞물립니다. 기존 배터리와 비교해서 부품수도 작고 부피도 작습니다. 에너지 밀도도 훨씬 높아서 이 신형 아쿠아는 구형과 비교해서 연비를 20%나 개선했다고 합니다. 즉 토요타의 배터리 전략은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현재 가장 보편적인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을 이어가면서 바이폴라형 니켈 수소 전지처럼 소형 하이브리드 차종에 적합한 제품도 갖췄고요. 또한 전고체 배터리 탑재를 장기 목표로 앞세워서 하이브리드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엔 가솔린 엔진에 수소를 직접 태우는 파워트레인을 연구하는 등 징검다리 역할을 할 새로운 파워트레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약 20조 원을 투자해서 렉서스를 포함한 총 30개의 신형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고요. 여기에는 토요타가 직접 생산한 배터리를 얹을 계획입니다. 토요타가 제시한 연간 전기차 판매 대수 목표는 350만 대인데요. 체급별 SUV뿐만이 아니라 렉서스 LFA의 바통을 넘겨받을 고성능 전기 스포츠카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한국 시장에는 렉서스의 첫 번째 전기차인 UX300이 출시가 조만간 예정되어 있는데요. 토요타와 파나소닉의 합작사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 앤 솔루션의 배터리를 달고 메르세데스 벤츠 EQA와 경쟁할 전망입니다. 시작은 늦지만 물밑에서 탄탄하게 전기차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토요타. 과연 치열한 전기차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타의 배터리 전략과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로드 테스트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전기차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